안녕하세요. 임채연입니다. 오늘 수업부터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할 줄 알았더니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라고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할지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대면 수업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될 때 제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온라인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경우에 동영상이 남으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대면 강의로 하는 게 더 적합한 강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수업은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편집 명령어 여기 요 왼쪽 위에 그림 그리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편집 명령어들 이쪽에 대한 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림을 몇 개 그리고 나면은 편집 명령어들을 오늘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져온 그림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그림인데 아직 편집 명령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약간은 번거로운 과정을 좀 거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해보기 전에 리미트부터 설정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리미트를 설정을 해주면은 0,0에서부터 오늘은 500,5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냅 세팅에 들어가서 요거 디스플레이 비욘드 리미트 요걸 체크를 해제해주면은 리미트에만 그리드가 표시되는 걸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요렇게 화면에 어디에 그리드가 표시된지 안 보일 때는 축소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찾아서 요렇게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휠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 그림을 100,100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요 왼쪽 아래에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아직 편집 명령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호라고 해야겠죠. 원래는 원에서 요 부분을 잘라내면은 쉽게 그릴 수 있는데 편집 명령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편집 명령어 없이 이걸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기 위해서 요 왼쪽 아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근데 뭘로 시작을 할 거냐면은 사각형 그리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EC 사각형 그리기 렉탱귤러 요거를 시작을 해주고요. 시작은 100,10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골뱅이 눌러서 상대좌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15,1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이게 전체가 100이고 특별한 표시가 없으니까 세로 여기 이 사이즈도 100이 될 텐데 왜 30,30을 했는지 조금 이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5,15를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요 모서리, 가상의 요 모서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그림이 그려진 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을 잡는 목적도 있고 여기서 요 점과 요 점의 기준을 같이 잡은 겁니다. 근데 왜 15냐면은 지금 이 표시가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지름이 30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름이 30이면 여기서 위로 15, 이쪽으로도 15가 되겠죠. 나머지 원도 특별한 표시가 없으니까 똑같은 크기가 될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에서 15, 이쪽에서 15를 빼면 요 밑에 이쪽 선은 70이 되겠죠. 그래서 선 그리기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70 그리고 스페이스를 2번 눌러줘서 이쪽에서부터 위쪽으로 70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사각형 그리기로 들어가 줍니다. 렉탱귤러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를 여기서부터 골뱅이 15,15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골뱅이 15,15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런 형태가 되고 선 그리기로 다시 들어가줘서 여기서부터 끝에 요 지점에
요렇게 연장선을 잡아서 여기까지. 스페이스 2번 눌러주고요. 그러면 선 그리기가 다시 실행되겠죠? 여기서부터 요 지점에 연장선 잡아서 여기까지.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안쪽에 요 3개의 사각형, 작은 사각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선을 그리고 나면은 여기 양쪽 끝과 위쪽 아래쪽에 대한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만 그려주면 되는데, 호 그리는 거는 아크 그리기로 할 수가 있어요. 아크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스타트, 센터, 엔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스타트 여기 찍어주고요, 센터는 요것과 연장선 여기 딱 이 점 찍어주고요, 엔드를 여기 찍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스타트, 센터, 엔드를 클릭하고요, 스타트 여기서 연장선 그려서 센터 그리고 엔드. 여기서 똑같은 호 그리기라고 해서 스페이스를 한 번 더 눌러서 호 그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트, 센터, 엔드 방식이 아니라 기본인 3포인트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 방식, 요 스타트, 센터, 엔드 방식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스타트, 여기서 요렇게 중앙점을 연장선을 통해서 찾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엔드. 근데 저처럼 똑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다시 스타트, 센터, 엔드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스타트, 센터, 엔드가 요런 식으로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안쪽으로. 근데 우리는 바깥쪽으로 그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타트를 할 때 여기서 이게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을 여기 이쪽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여기를 찍고 여기서 센터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엔드 지점을 딱 찍어주면은 제가 그리려고 했던 원본 그림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정하는 명령어들을 없이 이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나중에 수정하는 명령어들을, 편집하는 명령어들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편집하는 명령어가 있으면 얼마나 쉽게 그릴 수 있는지 그때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편집하는 명령어를 쓰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 그려볼 거는 요겁니다. 보기에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치수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치수선인지 아니면은 실제 그림인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숫자가 써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치수선이겠죠. 그러면 헷갈릴 만한 게 치수 보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선, 그리고 요 선이 과연 치수선이냐 아니면 원래 그림이냐, 그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걸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확대를 시켜보면은 요 끝에 치수 보조선은 쭉 내려와서 그림과 맞닿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굵기도 틀리죠. 물론 도면에 따라서 굵기까지 틀리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굵기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원래 그림과는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선을 그릴 때 어떤 도면이든 간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리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끝점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경우, 다시 축소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C9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9만큼 챔퍼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헷갈릴 만한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치수선의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이쪽 치수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떨어져 있어서 확실히 요건 치수 보조선이구나, 원래 그림선이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선은 보니까 쭉 가다가 여기에 맞닿아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있는 선인가, 치수 보조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쭉 따라가 보면은 요 끝에서 요 타원의 중심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중심과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40이다, 요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치수선이고요. 밑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끝에 여기는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요 끝에서부터 타원의 중심까지 이게 67.5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리실 수 있을 만한 거는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건 알겠는데 여기를 쭉 따라가 보면은 여기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거는 원래 그림선인가 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확대를 해봐도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원이나 타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요렇게 여기를 띄워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 끝에서 선이 겹쳐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구분하는 방법은 선 두께의 차이가 있다면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혹시나 색깔의 차이가 있다면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선이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요 선이 요 끝에까지 가서 딱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그림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치수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고요. 그 화살표에서 조금 더 삐져나온 후에 끝났죠. 지금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서 화살표가 가고 조금 더 나온 후에 선이 끝납니다. 이게 치수선의 특징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이 30 하는 데서도 봐도 조금 더 가고, 화살표에서 조금 더 가고 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치수선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요거를 한번 캐드에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편집명령어가 있으면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종류의 그림이지만, 이번에는 편집명령어 없이 어떻게 편하게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요거를 특별히 또 가져온 이유가 보조선을 통해서 기준 잡는 연습을 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어떻게 할지. 처음에 시작 지점을 저는 여기, 그러니까 300,100 지점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리기로 가서 300,100에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먼저 외곽선을 따라서 쭉 그려보겠습니다. 외곽선 제일 크게 135 그려주고요. 위쪽으로 80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끝으로 여기서부터 연장선을 잡아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그냥 135를 해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요 끝에는 그냥 이렇게 딱 마무리를 져주면은 겉에 있는 요 큰 사각형 부분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챔퍼가 9만큼 돼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챔퍼에서 요 길이, 요 대각선 길이가 9다,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 건데, 사실 요런 식으로 표기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 꺾인 부분에 요쪽 길이가 얼마, 그리고 요쪽 길이가 얼마만큼 해서 대각선이 그어져 있다 라는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하지, 그렇게 챔퍼 9라고는 표기를 잘 안 해요. 캐드에서도 파이는 부분이 이쪽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지, 챔퍼 9 방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대각선 길이가 9라는 표시지만 우리는 캐드에 맞게끔 요쪽에서부터 9, 요쪽에서부터 9가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 그리기를 들어가서
원 그리기 C를 눌러서 원 그리기를 들어가서요. 여기서부터 9, 숫자 9, 반지름 9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나머지 모서리에도 똑같이 숫자 9를 눌러서 9짜리 원을 그려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간단하게 저 모서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 파인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요 꺾여 나가는 요 부분도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요 부분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50만큼 떨어져 있고 35, 5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선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50만큼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35만큼 한 번 더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선을 그렸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면요. 여기에 50짜리 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35짜리 선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35짜리 선만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 그리기 들어가도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선이 여기가 끝점이 오브젝트 스냅으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주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원을 그리는데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여기가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을 그릴 때 요 끝에서부터 50만큼 선을 한번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한 번 더 35만큼 선을 한번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딱 끝점을 맞춰주고요. 한 번 더 선 그릴 때 여기서도 끝점을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C를 눌러서 원 그리기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 크기에 맞춰서 원을 똑같이 그려줍니다. 여기서는 원 그릴 때 치수 9를 사용을 안 한 이유는요. 여기 이 원에서 그대로 선을 따왔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춰서 원을 그리면 당연히 치수 9에 맞는 반지름 9가 되는 원이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마저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요. 먼저 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원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원은 다 지워주고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선, 필요 없는 선이죠. 필요 없는 선을 지워주겠습니다. 안쪽에 요 선도 필요가 없죠. 요 선도 필요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서 요쪽 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을 지워보면요. 여기도 같이 지워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선을 한 번에 그렸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통해서 기준점 다 잡아놨죠. 그러니까 요쪽도 그냥 지워주고요. 위에 선도 그냥 지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선 그리기로 요렇게 마무리를 끝점을 다 막아줘가지고 마무리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지금 이 챔퍼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챔퍼까지 포함이 된 그림, 외곽선은 정리가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 타원을 그리려고 보니까 여기가 숫자가 수직으로 30, 가로로 45짜리 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점은 이쪽에서도 중앙, 이쪽에서도 중앙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선 그리기로 들어가고요. 선 그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중앙점 잡을 수가 있죠. 중앙점을 잡아서 이쪽으로
여기도 중앙점 잡아서 연장선으로 중앙을 딱 찾아줍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15만큼 그려주고요. 선 그리기를 끝낸 다음에 요 선을 이제 요 중앙점 찾기 위해서 그린 보조선이니까 지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선 그리기로 들어가서 이쪽도 상관없습니다. 요 밑으로 그린 것도 위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45의 절반이면 얼마죠? 22.5만큼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선 그리기를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타원 그리기로 가는데 센터하고 점 2개 있는 타원 그리기, 기본 타원 그리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센터하고 요 점 보조선으로 크기를 맞춰놨죠. 요 점 그리고 요 끝에 요렇게 그려주고 남은 보조선을 지워주게 되면은 요 그림과 똑같은 형태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치수선 좀 그려볼게요. 자, 어때요? 똑같이 그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모서리의 챔퍼 부분만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해서 조금 다르게 그려진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요 빈 곳으로 좀 와서 하나만 더 그려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 선이 좀 더 많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복잡한 그림이 아니에요. 먼저 치수선과 치수선이 아닌 것부터 구분을 해보자면은 요쪽에 두 개는 당연히 치수선이겠죠. 이 치수선이 어디까지가 있나 보면은 여기 요 모서리까지 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확대를 안 해도 이게 치수선이라고 제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간 치수선이 어디까지 뻗어가 있는지를 보면은 쭉 뻗어서 여기까지 뻗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안 보이더라도 여기까지 뻗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위쪽 치수선이 위쪽에 있는 치수선이 또 뻗어서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도면을 제가 여러 번 봐온 노하우로 봤을 때 여기서 이 선은 여기까지가 치수선이고요. 요 치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요 모서리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요 모서리는 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가 치수선에 끝나는 부분이냐 아니면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가 끝나냐 여기도 있고요. 여기까지 가서도 만납니다. 그럴 때는 치수선이 아닌 거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 이쪽 타원 요거는 확실히 치수선이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 치수선 여기 R32.5 즉 반지름이 32.5인 원에 대해서 이쪽으로 아크 즉 호가 그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건 당연히 치수선이 아닐 테고요. 그리고 치수선이 있는 이쪽은 좀 복잡하니까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쪽 요쪽 요 선은 분명히 치수선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꺾여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가서 요거는 치수선이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타원이 가고요. 또 이쪽하고 대칭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도 외곽선을 먼저 그리고 보조선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선부터 그리면요. 선 그리기로 들어가서 150,300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여기 숫자를 보면 제일 넓은 데가 280이죠. 하지만 280은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280이고 양쪽에 20씩 빠지니까 가로로는 240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세로는 160을 그리면 되겠네요. 세로는 160을 그려주고요. 가로로 또 이쪽으로 끝내서 여기 끝에 연장선을 그려서 여기 그리고 끝점을 딱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원 그리는 기준부터 찾아볼까요? 가운데 원 그리는 기준은 요렇게 끝에를 가지고요. 여기도 수직도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미드 포인트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을 그리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을 그릴 때 여기 20이라고 20만큼 튀어나온다고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 그릴 때 여기서 수평으로 20만큼, 반대쪽도 수평으로 20만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20만큼, 여기도 20만큼이죠. 그래서 여기서 20만큼, 여기서 20만큼 요렇게 해주면은 얼만큼 튀어나와야 되는지 요 모서리 부분의 기준을 잡았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요 호가 길이가 지금 요게 6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그리는 L로 들어와서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30만큼 선을 그어주고요. 반대쪽도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선을 이쪽 끝까지 가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쪽으로 이번에는 60만큼 선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이쪽 끝으로 이렇게 선을 가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쪽에서도 여기서 이번에는 100이니까 이쪽으로 50만큼 가주고요. 선을 수직으로 그어서 이쪽 반대쪽에도 기준을 잡아주고 이쪽으로 100만큼 선을 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줄게요. 그러면은 자, 이걸 그림으로써 우리가 뭘 찾아냈냐면은 각 호에 둥글게 된 부분에 꼭지점 찾았고요. 그리고 각 호가 끝나는 부분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점이 하나, 둘, 셋. 점 3개로 호 그리는 방법, 기본 호 그리는 방법이죠. 요걸 통해서 호를 하나, 둘, 셋을 그리면 정확하게 호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게 여기 반지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반지름대로 그려진 거냐? 요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수선을 요렇게 한번 따보면은 32.5가 정확하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호 그리기로 하나, 둘, 3점짜리 같은 호 기본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를 넣어서 하나, 둘, 3점짜리 여기서도 하나, 둘, 3점짜리 혹시 모르니까 위쪽 것도 이게 반지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72.5가 정확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위, 아래, 좌우에 호 그리는 건 끝났습니다. 호 그리는 게 끝났으면 필요 없는 선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는 게 다른 그림을 그릴 때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 삼았던 요 선들을 지워줄게요. 왜 가운데 선은 안 지우냐면요. 가운데는 요 원을 그려야 되니까 요 원을 아직 안 그렸기 때문에 중앙점을 찾기 위해서 가운데 선은 안 그렸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가운데 원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 C를 눌러서 원 그리기 중앙을 여기로 잡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120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름이 120이란 얘기고요. 반지름은 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선들 또 지워주겠습니다. 요 선도 더 이상 필요 없죠. 요 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 선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요 안에 있는 요 선이 필요가 없는데 선을 한 번에 그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게 되면 요렇게 선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하지만 상관이 없죠. 이렇게 날아가더라도 우리가 선을 다시 그리기로 가서 요 끝점에서 이 점의 연장선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점의 연장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이 점의 연장선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이 점의 연장선,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외곽 모양하고 가운데 원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남은 거는 요 사각형이 되겠죠. 요 사각형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한쪽 모서리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서부터 사각형을 그려도 되고요. 선을 4번 그려서 사각형을 만들어도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도면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의 가로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없죠. 여기도 치수선이 없죠. 여기도 치수선이 없고 여기도 치수선이 없어요. 도면 그린 사람이 누락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를 모르지만 대충 눈대중으로 보자면은 이 20보다는 더 커 보입니다. 15에 대충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30으로 가정하고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서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전체가 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160이고요. 안에가 130이니까 그러면은 차이는 30이고 위아래 똑같이 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5만큼 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15만큼 띄워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15만큼이 이렇게 띄워져 있다는 것을 치수선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REC를 눌러서 사각형 그리기로 여기서 15,15를 입력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오른쪽에도 요 모서리에서부터 15,15를 입력해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15,15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5,15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워주고요. REC를 눌러서 요 모서리에서부터 마이너스 15,15를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요렇게 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각형 그리기 REC를 해주고요. 여기서부터 이번에 30,130을 해주면은 딱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한 번에 사각형 그리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선 그리기로 여기서 이쪽으로 30, 위로 130, 다시 오른쪽으로 30, 밑으로 요 모서리까지 딱 그려주게 되면 전체적인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조용으로 위치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사각형 2개도 지워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시면은 요 그림을 편집 명령어 없이 선과 호 그리기와 그리고 사각형 그리기, 원 그리기 그걸로만 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오늘 그려본 3개의 그림 있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일단은 치수선 다 지우고 그림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그려본 이 3개의 그림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건데요. 가장 먼저는 도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3개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들만 가지고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다. 편집을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요 그림 그리는 거 조금은 더 익숙해지도록 이쪽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본 거고요. 하나 더 보조선, 임시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보조선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A4 용지, 빈 A4 용지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오른쪽 아래 요걸 그린다고 하면은 이걸 그리기 위해서 이 주요 지점이 되는 부분을 자를 통해서 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점끼리 있는 방식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방식을 저는 보조선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A4 용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
연필로 하면 그나마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볼펜으로 하면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랑 똑같이 그린다 라고 하면은 요 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린다고 하면 요 지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 자를 대고 길이만큼 그리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 방법으로 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자로 길이를 재서 딱 점을 찍어 놓고 점끼리 선으로 이어볼 수도 있겠죠. 그 방식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CAD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포인트 명령어로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포인트 명령어로 점을 찍어서 점을 이렇게 2개 찍어서 선을 이렇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긋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이 포인트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방법을 안 하고 선을 이렇게 1개 내지 2개를 그려서 교차점이나 끝점을 마치 우리가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 점을 찍듯이 기준점을 만들어서 선을 그리고 필요 없어진 기준점을 잡기 위한 임시선들을 지워주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져와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 오늘 제가 가져온 3개를 이 수업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도 여가 시간에 제 영상을 보지 않고도 한 번씩 따라 그려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그림들도 아니고 그리는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 CAD라는 프로그램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책에도 그러니까 교재에도 예제가 있으니까 아니면 책에서 그림 그리는 걸 설명할 때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책에서 이 기본 그림 그리는 명령어들을 설명하는 부분만 봐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씩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연습으로 그림 그리는 거는 이 정도만 하고 편집 명령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오늘 편집 명령어를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편집 명령어를 다루는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랑 그리고 편집 명령어에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편집 명령어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표는 제가 만든 거고요. 블로그에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놓고 참고로 하셔도 되고 굳이 이 표가 필요 없을 것 같으면은 그냥 책에 명령어들 요 편집 명령어들 설명된 부분들을 읽어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A4 용지에 꽉 차게끔 편집된 이 표를 드릴 거니까 요걸 가지고 뭐 저처럼 요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줄인 다음에 출력해서 이 부분만 잘라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로 놓은 상태에서 하나 출력해서 갖고 계셔도 이 프로그램을 다룰 때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는 닫고요.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또 신경 쓴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구분은 명령어의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copy 그리고 move 이거는 쉬운 영어죠. copy는 복사하는 거고 move는 옮기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도 있을 테고 익숙한 영어도 있을 테지만 일단 copy랑 move만 놓고 보면은 copy에서 앞에 CO를 글자 크기도 크게 하고 진한 글씨로 해놨어요. move에서는 M만 진한 글씨로 하고 글자 크기를 키워놨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단축키라는 거예요. copy는 CO가 단축키고요. move는 M이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만들어 놓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책에는 각 명령어들이 한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영문이 설명이 돼 있긴 할 테지만은 한글로 책이 돼 있기 때문에 영문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카피나 무브 정도는 쉬운 용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영어를 공부할 때 옵셋이라든가 트림이라든가 익스텐드라든가 이런 단어들
솔직히 그렇게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간격 띄우기, 자르기, 연장하기 요런 걸 떠올렸을 때 옵셋이나 트림 익스텐드라는 단어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근데 영문판 캐드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게 한글이 헷갈릴 수 있지만 영문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셋을 한다 하면은 한글로 한다면 간격 띄우기를 한다 이렇게 할 텐데 옵셋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옵셋 단축키 기억 안 나도 옵셋은 5로 시작하네. 5를 먼저 눌러보면 옵셋이 여기서 5를 눌러보면 옵셋이 처음에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단어 그렇게 어려운 영단어들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익숙해져서 단축키를 쉽게 익힐 수 있기에는 영문판이 훨씬 적합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영문판을 추천드린 거예요. 사실 이 편집명령어가 영문판을 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 표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편집명령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요건 책에도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책에 보면은 편집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명령어를 먼저 입력을 하고 아니면은 요 왼쪽 위에서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고 대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떤 편집명령어든 간에 물론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대부분이 이게 통하니까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편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후에 편집명령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대부분 요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이 무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선택을 하고요. M을 눌러서 M 누르면 여기 무브 있죠. 무브를 하게 되면 기준점을 선택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기준점은 요 끝점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끝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제가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Z 눌러서요. 요걸 선택하고 M을 눌러서 이동을 방금은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댔지만 마우스로 방향을 지정하고 100만큼 여기 100이 여기 딱 겹쳐서 보기가 안 좋네요. 다시 이동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50만큼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M을 눌러서 이동을 골뱅이 눌러서 상대 좌표로 만들어주고 100, 100만큼 요런 식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명령어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 M을 눌러서 이동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킬 대상을 선택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동시킬 대상을 선택하고 나서는 스페이스를 한번 더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기준점을 선택하고 어디로 움직일 건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누르는 버튼 수도 선택을 먼저 하고 나서 이동 명령을 M을 눌러서 하는 게 누르는 버튼 혹은 스페이스 누르는 횟수도 훨씬 적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이동시킨다던가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 대상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그걸 고치거나 이동시키거나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편집하고자 하는 종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편집 명령어들, 이동을 예로 들면은 이동 M을 실행을 시키고 기준점을 잡고 요렇게 편집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요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이 얘기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처음에 예를 들 때는 하나만 가지고 이동을 요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선택을 3개, 4개, 5개 혹은 이만큼 전부 다 요렇게 해도 이동명령 M으로 한 번에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명령은 뭔가 선택을 하고 M을 눌러서 이동을 시킨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동을 시킬 때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이동 명령을 하게 되면 이동의 기준이 되는 점을 선택해서 어디까지 이동을 시킬 건지, 이 프로그램이 편리하게 또 여기 지지선이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통해서 내가 기준을 어디로 잡았고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편집 팁 더, 이동을 시킬 때든 아니면 다른 명령을 할 때든 대부분 통하는 내용인데, 이동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기준점을 좀 전엔 여기로 잡았죠. 근데 기준점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써먹을 때가 많은 팁이니까 일단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걸 그릴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 이게 전부예요. 이동 명령에 대해서 여기 보면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명령어도, 그러니까 부가 명령어도 있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M을 눌러서 이동 명령을 실행시키고 기준점 잡아서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가, 요게 이동 명령의 전부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레이즈고, 그 다음에 카피고, 그 다음 옵셋,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레이즈랑 카피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레이즈는 원래는 단축키가 따로 있습니다. 2라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숫자 2 말고 영어 2를 눌러보시면은 이레이즈가 뜹니다. 그래서 이레이즈를 실행시키고 나면은 지울 대상을 선택하라 라고 나오고, 지울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혹은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아니 드래그가 아니죠, 클릭으로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대상이 지워지는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레이즈라는 용어 자체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을 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진다. 그래서 여기는 단축키를 2를 적어놓지 않고 델리트를 적어놨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선택하고 델리트 하면 지워진다. 지금까지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편집명령어의 지우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비슷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선택하고 델리트 키, 요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명령어 카피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는 이동이랑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은 대상을 선택하고 이동 명령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이동을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갔다가 옮기는 기능이잖아요. 카피는 대상을 선택하고 C5를 눌러서 카피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기준점을 선택하고 어디다 복사할 것인지,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됩니다. 이동 명령어랑 방식이 매우 유사하죠. 다만 차이점은, 카피는 C5를 눌러서 카피를 하게 되면 기준점을 선택하고 어딘가에 이동을 시키고 나면은, 그러니까 어딘가에 복사를 시키고 나면은 이거를 다른 데다가 또 복사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그냥 ESC나 스페이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복사가 끝나요. 아니면은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서 여러 군데다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클릭으로, 그리고 스페이스 누르면 복사가 끝나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 활용법은 무브, 즉 이동하기랑 매우 유사한데, 이제 카피에는 몇 가지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상을 선택하고요, C5를 눌러서 카피 명령을 실행시키면은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랑 모드가 보이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거리를 지정을 해서 카피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드의 경우, 모드를 한번 눌러보면요, 싱글이 있고 멀티플이 있어요. 싱글은 한 번만 카피하고 끝내는 거예요. 멀티플은 여러 번 카피하는 겁니다. 기본은 멀티플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카피를 하게 되면 여러 번 이렇게 카피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컨트롤 Z로 지우고요, 다시 카피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모드로 들어가서 싱글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한 번 복사하고 나면 명령어가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른 거 그릴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내부 추가 명령어를 건드리고 나면은 요게 모드가 싱글 모드로 이렇게 바뀐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모드에 들어가서 멀티플로 바꿔줘야 원래 여러 번 복사하는, 이렇게 여러 번 복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로 지워졌고요. 컨트롤 Z 한 번 더 해서 저것도 마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어도 있는데 C5를 눌러주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랑 모드는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카피를 한번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 나면 어레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어레이는 뭐냐면요, 행렬이거든요. 한글로 굳이 하자면 행렬인데, 이 어레이 기능은 나중에 설명드릴 어레이 배열하기, 요거랑 매우 유사한 기능인데 실제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보여드리면요, 어레이를 눌러보면 Number of item to array, 몇 개나 배열을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5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숫자 5를 입력을 하면 요렇게 5개, 화면을 조금 이렇게 축소시켜 볼까요?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5를 입력했기 때문에 최종 개수가 5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길이를 밑에 쪽으로, 이렇게 밑에 쪽으로 100만큼 해봅시다. 100만큼 해보면은 기준점으로부터 100만큼 떨어진 위치로 복사를 연속으로 이렇게 하는 기능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요하다면은 그냥 한 번 복사하고 또 다시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지, 굳이 어레이까지 내가 익숙해져 가면서 이거를 복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피나 무브나 방식 자체는 선택하고 명령어, 뭐 카피인지 무브인지, 이번엔 카피로 해볼게요. 카피를 누르고 기준점 만들고 복사하고, 아니면은 선택하고 무브, 이동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고 기준점 선택하고 이동하기, 요런 식으로 다루는 게 카피와 무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누르면은 지워진다. 여기까지 하면 아주 기본적인 편집 명령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옵셋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편집 명령어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여가 시간에 생각이 나시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면서 같이 그린 요 그림 3가지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지 않고 도면만 보고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뭐 숙제나 필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수업을 듣는데 더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